기업전략원 서전태입니다. 오늘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는 목차로 보면 온실가스 개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그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렇게 순서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온실가스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실가스는 6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가장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실가스는 사실 이제 세계적으로 교토의정서하고 이제 파리협정이 있는데, 교토의정서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선진국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게 하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실가스를 이제 감축하는 데 초점이 되어 있는데, 파리협정은 이제 온실가스 감축, 물론 그다음에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까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하기 때문에 파리협정이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의 감축에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요 국가별로 이제 탄소 중립 추진 계획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2018년 대비 한 40%를 이제 탄소 중립 기준법에 따라서 이제 줄이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별로 보통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넷제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중국은 2060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높고요. 인도가 가장 높습니다. 인도는 2070년까지 넷제로 탄소 중립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요 국가별로 이제 NDC라고 해서 중간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2030년까지 중간 목표를 보면은 EU가 가장 이제 선두적으로 세계에서 좀 잘 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재생에너지를 좀 보거나 우리가 탄소 중립 상태를 좀 보면은 지금 현재 1990년부터 EU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봤을 때 좀 이렇게 경사도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어 있다는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 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8년 대비 이제 줄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하게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한국이 지금 현재 약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1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80% 이상 이렇게 진행돼서 선두적으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재생에너지 비율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 정도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좀 낮은 상태로 지금 그래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고, OECD 평균은 지금 35.8%,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니까 낮은 국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중요한데,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지열, 물질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많이 지금 진행되는 게 태양광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쪽으로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확산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하는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넷제로가 부르기도 하고요. 이 탄소 중립은 실제로 보면은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발생하는 게 우리가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거에서 그걸 통해서 발생하는 거 빼기, 이제 우리가 흡수하는 게 있습니다. 흡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감축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해서 실제로 제로화 시킨다. 그런 의미를 이제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시장 변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고 있고, 소비자들도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탄소 중립을 기업할 때 직관을 요구하고 있고, 고객사도 지금 현재 어떤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잘 생산이 돼야 되는데, 만약 탄소 중립이 안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곡식 같은 게 가뭄이 생기거나 태풍이 와서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원재료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으로 모든 소비자나 시장이나 고객이나 모든 사람들이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는 ISO 14064-1번에 따라서 탄소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제로화시킨다. 탄소 중립을 시켜야 필요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탄소 중립 기준법에 따라서 2050년까지는 넷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만이 우리가 수출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ril고 우리가 달성해야 되는 그런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탄소를 유입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순환경제라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좀 적게 사용하기, 그 다음에 더 오래 사용하기, 그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재사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지금 현재 다보스 포럼에서 2024년도에서 이게 발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선형경제라고 있는데 선형경제는 이제 나쁜 경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쓰고 나서 폐기물로 버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이렇게 선형경제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순환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환경제는 사용한 것을 다시 재활용하면서 어떻게 자연을 보호하고 자연 폐기물을 최소화시켜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환경제를 시키는 그런 것을 이제 순환경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형경제는 아주 나쁜 거고 순환경제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사용하기, 그 다음에 더 오래 사용하기, 다시 사용하기, 재사용하기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은 IPCC라는 데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스코프 1, 스코프 2, 스코프 3가 됩니다. 스코프 1은 우리가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코프 2는 우리가 구매하는 전기라든지 시스템을 구매해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이제 스코프 2라고, 기타는 이제 우리가 협력업체나 그다음에 개인 자가용차 이렇게 해서 통제되지 않는 선에서 온실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스코프 3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구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벤토리 구축입니다. 이것은 국제 표준으로 ISO 14064-1번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벤토리 구축하는 목적은 기업 이미지 제고가 있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 있고, 탄소 시장에 참여하는 게 있고, 온실가스를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표현하는 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목표 수립에는 저희 단계가 5단계가 있습니다. 6단계가 있는데, 이 6단계에서 우리가 그 6단계를 우리가 인벤토리 구축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시스템 경계 설정입니다. 이 시스템 경계 설정은 우리 안에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발생하고 있는지 그 리스트를 통과합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출은 카테고리인데, 배출은 카테고리는 우리가 스코프 1, 2, 3 이렇게 해서 분류를 통해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어디서 지금 현재 발생되는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카테고리 분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텝 3는 활동자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자를 수집하고, 스텝 4는 배출량을 산정하고, 그 다음에 스텝 5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해서 그 다음에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온실가스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연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기준연도라는 것은 실근연도를 설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그게 좀 탄력성이 없거나 좀 형평성이 좀 없다, 표준성이 낮다 했을 때는 그 다음 연도를 전년도를 측정한 게 있고, 그것도 아니다 그럼 3개 연도를 평균을 내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산소 중립 목표를 설정한다면 이제 우리가 계속적 개선을 통해서 배출량을 절감하는 단계로 이렇게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검증이 있는데요. 온실가스가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구축이 되면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따라서 이제 어떤 판매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검증하는데, 이 검증은 우리가 검증 계획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검증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문서 검토를 통해서 현장 검증한 결과에 따라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가 발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실가스 검증 의견서 또는 온실가스 명세서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온실가스 명세서가 나오면 그거를 제3기관, 검증기관에 의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나왔다는 것을 측정하고, 그 측정한 결과를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희 우리가 기업조정원이나 한국 ESG 지원센터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